온 세상이 꽃밭인데 제 주식 계좌는 언제 꽃이 필까요? 선혜 씨는 꽃이 폈나요? 아니요. 네. 기미가 안 보입니다. 아침엔 투자 시작하겠습니다. 허재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선입니다. 우리가 너무 무거운 얘기를 시작했나? 뭔가 우울하게. 근데 기술적 반등이라고 하는데 진짜 제 성에는 하나도 차지를 않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네. 코스피가 코스닥도 그렇고 양대 시장 지금 반등해주고 있는데 네. 뭐 재무 씨 말처럼 성에 안 차죠. 네, 어제 5%대 하락했는데 지금은요 코스피 0.9% 상승, 코스닥 1.5% 상승해주고 있는데 상승폭이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자, 그에 반해서 일본 같은 경우는 좀 반등폭이 좀 세요. 네. 5.99% 니케이 상승해서 네. 32,900엔 선도 지금 회복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니케이가 좀 네. 더 빠져서 더 오르는가 싶었는데 우리는 또 시장에 힘이 지금 없네요. 진짜. 네.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 발표했거든요. 영업이 6조 6천억 원 발표해서 예상치 대비해서 좀 더 잘 나왔고 갤럭시 S25가 좀 효자 노릇을 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는 네. 있는데 삼성전자 지금 1.8% 정도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좀 증시가 좋아져야 네. 주말에 또 시간 내셔서 또 나들이도 가시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또 간밤에 가짜 뉴스도 나왔다면서요, 선혜 씨. 맞습니다. 예. 네. 90일 동안 관세 유예 소식이 나와서 순간적으로 3대 지수가 튀어 올랐고요. 뭐 나스닥은 4% 이상 지수 자체가 네. 튀어 오르기도 했었는데 가짜 뉴스네요. 우리든 미국이든 가짜 뉴스는 때려잡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이럴 때 변동성이 너무 크죠. 네. 그리고 네, 뭐 이런 뉴스 저런 뉴스 사실 굿뉴스가 없는데 그럴 때 여러분들 투자 전략을 다시 한번 세워보는 시간을 저희가 마련을 했습니다. 예고해 드린 대로 오늘 저희가 ELS 특집으로 화요일 꾸며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NH투자증권 전문가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진수 부부장님 그리고 이혜리 과장님 박수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네. 오세요. 네. 우리 부부장님부터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NH투자증권 자산관리 컨설팅부의 고진수 부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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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과장님. 이혜리 과장님. 예, 안녕하세요. NH투자증권 자산관리 컨설팅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혜리 과장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두 분 정말 반갑습니다. 네. 오늘 ELS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재무식 씨 ELS 투자 해보셨어요? 모르죠? 너무 단답으로 굉장히 모르죠? 생경한 분들입니다. 근데 네. 저는 해본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있는데도 이게 구조적으로 이제 들어가면 설명을 해봐라 이러면 그게 말이에요. 이게 범위가 있는데요. 잠깐만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야, 이거 선혜 씨, 똑순이 우리 선혜 씨도 그러니까. 설명하기가 힘든 거면 진짜 어려운 건데. 그래서 오늘 두 분께 좀 어. 쉽게 ELS가 뭔지부터 시작해서 좀 좋다. 설명을 네. 들어보고자 합니다. 좋습니다. 자세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ELS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 연계된 지수가 무너지면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고위험 상품군입니다. 그렇지만 또 잘 이용하면 이 투자에 또 활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 생각하시면서 뭐 비판의 댓글도 달리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오늘 설명 잘 듣고 이런 상품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 하시는 분들 ELS 뭐 많이 듣고 아마 알고는 계실 거예요. 근데 생소하신 분도 그렇죠. 또 있을 수 있으니까 네. ELS가 뭔지 과장님 제가 오늘 이제 네. 시작하면서부터 아주 쉽게 설명드릴 거다라고 제발. 네, 말을 뱉어놨기 때문에 정말 쉽게 설명을 해주시기를 좀 알겠습니다. 부탁드리면서 ELS 상품이 뭔가요, 과장님? 네. 해당 상품이 생소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우선 1분짜리 간략한 소개 영상 한번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좋습니다. 1분 영상 한번 볼게요. 네. 주식 가격은 하락하고 여러분의 통장 사정은 어떠신가요? 갈수록 통장이야! 주식 투자만으로는 곤란할 때 잘 들어봐! 지금부터 1분 안에 ELS의 기본 유형인 스텝다운형에 대해 빠르게 소개해드릴게요. 자, 가자! 만약 3년 안에 코스피 지수가 지금 가격에서 50% 이상 더 떨어지지 않으면 투자금의 연 10%를 수익으로 준다. 도전하시겠어요? 에이, 50%는 안 빠지지 라고 생각한 당신, 어쩌면 오늘 ELS와 잘 맞을지도. ELS는 지수 또는 주식이 연계되어 수익과 손실이 결정되는 상품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코스피를 기초자산, 3년을 만기, 50%를 낙인 조건이라고 하죠. 보통 두세 개의 기초자산으로 이뤄진 ELS는 앞으로 오를지 떨어질지 아무도 모르지만 만기까지 낙인 조건 아래로 하락하지 않을 것이다 판단된다면
투자를 고려해볼 만하겠죠? 근데 3년이면 너무 긴 거 아니야? 이런 사람들을 위해 조기 상환 조건이라는 찬스가 있습니다. ELS를 가입하고 만기 전에 중간 평가를 하는데요. 그때 기초 자산 가격이 조기 상환 조건을 충족했다면 만기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먼저 상환이 되는 거죠. 하지만 기초 자산 중 하나라도 낙인 조건 이하로 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낙인이란 원금 손실이 발생하는 기준으로 한마디로 낙인 조건 이하로 떨어지면 나락이라는 뜻입니다. 다행인 건 낙인 조건까지 떨어진 후 다시 복구가 되면 투자 원금과 약속한 수익금을 모두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주가가 만기 때까지 복구되지 않으면 최초 기준 가격 대비 하락한 만큼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60초 끝! 시간 안 넘었죠? 마지막으로 ELS를 고려해볼 만한 타이밍은 주식 가격이 많이 상승했을 때보단 하락했을 때이고 낙인 조건, 조기 상환 조건은 낮을수록 유리하다. ELS에 대한 중요한 정보가 이거 말고도 많다고요. 궁금한 건 못 참지. 지금 바로 가입할 수 있는 ELS와 함께 나무증권 앱에서 한 번에 확인해보세요. 영상 과장님. 봤어요. 네. 예. 일단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영상으로 저는 알고 있지만 예. 그래도 저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 오늘 과장님의 역할이 큽니다. 예. 네, 영상을 네. 아주 간략하게 만든 거고요. 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서 ELS에 대한 핵심적인 사항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ELS 설명도 해주시면서 ELS가 무슨 뜻인지 아, 예. 한글로도 좀 풀어서 좀 얘기를 네. 해주시죠. 장표를 하나 띄울게요. 네. ELS는 에쿼티 링크드 시큐리티스의 약자입니다. 우리말로는 주가 연계증권, 파생 결합증권 이렇게도 부릅니다. 주가 연계증권 이름만 들어도 뭔가 주가 수익률이 이 상품과 연동되어 있다라고 파악이 되실 겁니다. 생소한 분들도 있겠지만 지난해 국내에서 발행된 ELS 규모는 55조 원에 달할 정도로 투자자들로부터 매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ELS를 하는 이유가 있을 거고 예. 하지 않는 이유가 있을 텐데 그렇죠. 일단 이 부분을 살펴보면 네. 예. 매력과 위험성을 우리가 동시에 좀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네, 먼저 이 네. 화면의 왼쪽을 보시면 네. 왼쪽은 투자를 하지 않는 분들에게 받은 피드백입니다. 네. 그냥 복잡하다, 주식이 최고다, 이름에 파생이라 이름 붙은 것은 믿음이 안 가고 그렇지. 위험해 보인다. 어. 그리고 예금은 예금자 보호가 되는데 이건 보호 상품이 아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낙인이 되면 끝이다. 낙인 뭐 이렇게 어려운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아마 이런 입장이실 겁니다. 네. 오른쪽은 실제 ELS를 투자한 분들이 투자하는 이유로 꼽은 사항들입니다. 네. 주식보다 안전하다. 왜냐하면 손실 가능성이 제한되기 때문에. 그리고 만기가 있고 직관적으로 달성 가능한 수익률을 사전에 확정할 수 있다. 그 밖에도 조기 상환도 가능하고 예금보다 금리가 높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 번만 이해하면 쉬워진다입니다. 당사에서는요. ELS를 한 번도 투자 안 한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투자한 사람은 별로 없다고도 말합니다. 이는 상품을 개발한 분들도 PB분들도 공통된 의견인데요. ELS는 하는 사람만 한다라고도 말합니다. 이렇게 이분들이 투자를 계속하는 이유는 스스로 ELS 투자로 나름의 리스크를 피해가면서 높은 이자 수익을 꾸준하게 누리고 있기 때문이라 보여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ELS는 조 단위로 판매가 되는 금융상품으로 자리 잡은 것이고요. 이렇게 부정적 인식, 긍정적 인식 보니까 네. 아 긍정적인 쪽은 알겠어요. 근데 부정적인 쪽에 이제 뭐 위험 뭐 이런 위험하다, 것도 맞아. 있으니까 네. 이런 부분을 그러면 어떻게 좀 잘 볼 수 있는지 오늘 이 시간 통해서 뒷부분에서도 좀 잘 좋습니다.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주가 연계잖아요, 과장님. 예. 그러면은 주식하고 이제 완전히 이렇게 링크가 그렇죠. 되어 예. 있는 건데 네. 수익률 측면에서도 그렇고 뭐가 같고 뭐가 다른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렇죠. 이 부분 좀 짚어주세요. 네. 네. 주식과 가장 큰 차이는 네. 주식의 수익 구조는 이렇게 아주 간단합니다. 오르면 장땡이고 떨어지면 바로 손실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예. 문제는 주식의 수익 구조가 이렇게 위아래로 다 열려 있기 때문에 네. 투자했을 때 고민해도 끝이 없습니다. 음. 주식이 오를 때는 이익을 최대치로 실현해야 하고 떨어질 땐 손실을 최소화해야 하는 게 맞는 방향인데 현실적으로는 쉽지가 않습니다. 오를 때는 언제 팔아야 할지, 언제 더 사야 하는지, 그리고 또 떨어질 때는 언제 손절할지, 언제 물을 타야 하는지 이런 구조하에서 성공을 거두는 사람이 적은 이유도 이렇게 심리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한 10% 정도 노리고 주식을 샀다가 물렸을 때 손절하는 게 가장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렇죠. 손절 참 어려운 얘기죠. 손절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우리가 이제 주식에서 손절 잘하시는 분들은 정말 예술, 손절은 예술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ELS는 손절 타이밍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네. 뭐 그런 것들도 좀 궁금해집니다. 네, ELS의 수익 구조를 보면 좀 그걸 알 수 있는데
ELS의 구조를 보면 투자했을 때 느끼는 심리적인 압박감이나 고민의 강도가 상대적으로 줄어듭니다. ELS는 주가가 오르느냐 떨어지는가에 하루하루 좌우될 필요가 없습니다. 주가가 어느 범위에 있을 것인가에 베팅하는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주식은 투자일로부터 오르면 이익이고 떨어지면 손실이지만 ELS는 다릅니다. 먼저 이익 구간이 넓습니다. 그리고 투자일 기준가를 100으로 보았을 때 100에서 떨어지는 순간 손실 구간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손실의 시작 시점이 저 아래 예를 들어 40%까지 미뤄집니다. 이런 구조 하에서는 이 손실의 시작 구간이 내가 감내할 만한 수준인가 이익과 비교해서 판단하면 되기 때문에 투자가 간단해집니다. ELS는 내가 어느 정도 베팅을 한 범위 내에서 주가가 움직이기만 한다면 약속된 수익을 지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품 그 자체를 사는 게 아니라 그것의 가격 움직임을 지켜보면서 투자, 즉 베팅을 한다는 거죠. 베팅이란 표현 네. 해주셔서 이 구간이 있고 손실 구간이 있고 요거까지 이제 이해가 됐어요. 그럼 예. 베팅이라고 해주셨는데 요 베팅 구조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면 그러니까요. 네네. 네, 요 부분도 한번 볼까요? 네, 장표로 한번 띄워주세요. 볼게요. 네. ELS의 수익 구조는 네. 내기와 좀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근데 왜 많은 투자자들이 이 내기에 참여하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한 수익 구조가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합리적인 내기 조건이 걸리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내기에 참여할 도전 용기가 부여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에 상응하는 매력은 수익률이고요. 먼저 왼쪽을 보면 당사에서 이런 공고문을 홈페이지에 올렸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미국 대표 주가 지수인 S&P 500이 반토막 난다 아니고 안 난다에 베팅 참여 모집. 연 7% 지급. 그런데 반토막이 나면 판돈의 50% 손실. 네. 이런 공고문을 보면 내기 참여 검토자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지수가 이미 많이 떨어졌는데 지수가 반토막 하락할 것인가? 그렇게 생각했을 때 그럴 리 없다. 왜냐하면 미국의 그렇죠. 펀더멘틀도 좋고 이미 유동성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지금 6천에 가까웠던 지수가 뭐 3천 이하로 떨어진다. 이럴 리가 없다라고 투자자가 한 표를 던졌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네네. 그럼 다음으로 이 내기의 주체가 믿을 만한지 돈을 줄 수 있는 사람인지를 살피겠죠. 다행히 이 예제에서 공고문을 낸 주체는 NH투자증권이고 투자자가 이 증권사의 신용등급이 우량하다 판단해서 문제가 없다, 오케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실제 ELS 상품의 개발에서 판매하고 투자자에게 수익을 상환하는 주체는 결국 발행사이기 때문에 네. 투자자분들이 ELS를 투자를 하실 때는 이거를 구매한 증권사의 신용도도 우량한지를 잘 따져보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참여자가 내기가 언제 종결되는지 문의를 했더니 회사에서 3년이라 답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럼 하나 더 물어보죠. 3년이 너무 긴데 내기를 좀 빨리 끝내줄 수 있나요? 그렇죠. 그렇죠. 회사에서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네, 그럼 저희 둘이 조건을 정해두고 이 중간 조건을 충족하면 선정산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내기에도 많이 참여를 해주십시오. 결국 투자자는 이런 조건들을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손실과 수익 발생 가능성을 스스로 판단해서 이 딜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는 실제 ELS에 투자할 때의 의사결정과 절차가 아주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사실 반토막이 난다 안 난다 이거는 네. 미래 주가 지수 예측이라는 건 사실 누가 무의미하고 해? 불가능하잖아요. 네.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의 분석으로 봤을 때 그럴 가능성이 크다. 쪽에 뭔가 분석이 좀 더 크다. 네. 판단은 해볼 수 있다. 뭐 이런 매력이 있다라는 말씀이시고요. 과장님 그럼 본격적으로 ELS 상품 예. 예시를 한번 들어주시죠. 네, 상품 예시 장표를 보겠습니다. 네. 네, ELS 상품의 여러 구조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이고 대부분을 차지하는 스텝다운 구조로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국내에서 ELS가 2000년대 초반 출시되었지만 바로 이 스텝다운 구조로 2007년부터 정착되었다 할 만큼 대중성을 인정받은 클래식한 상품입니다. 먼저 상품 계열을 열면 보통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회차. 보통 한 증권사에서 매주 단위로 ELS를 한 10개 이상씩 발행을 하고 모집이 되면 다 사라지기 때문에 매번 투자하실 때마다 회차가 달라집니다. 그 다음 기초자산이라는 건요. 우리가 움직임을 지켜볼 바로 그 대상입니다. 코스피와 같은 주가지수,
또는 삼성전자와 같은 개별 종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초자산은 1개에서 많으면 4개까지 개별 종목이나 주가 지수로 자유롭고 다양하게 조합돼서 설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2등급 높은 위험 상품이고요. 원금 비보장형입니다.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은 ELS가 아니라 ELB라는 이름으로 따로 부릅니다. 아, 네. ELB요. 예. 네. 투자자분께서 ELS는 원금이 보장된다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지만 음. 그렇지 않습니다. 수익률은 회차나 조건별로 다르지만 이 상품은 연 7%입니다. 이렇게 ELS 수익률은 더 공격적이냐 또는 덜 공격적이냐에 따라서 저마다 다른 수익률을 보여줍니다. 그럼 ELB는 이게 수익률이 좀 낮아요? 네, ELB는 수익률이 절반 이하로 절반 떨어집니다. 정도. 대신에 어. 원금 보장이고.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음. 상품 구조, 수익 구조, 상품의 예시를 한번 봤는데 네. 상품 구조 보니까 숫자 6개가 예. 있고 요것도 뭔가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이거 어떻게 그렇죠. 해석하는 게 좋아요? 네, 다시 네, 그러면 한번 장표를 볼까요?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여기 상품 구조에 숫자 6개가 표기되는데 저는 처음 이게 수학 문제인 줄 알았습니다. 90, 85, 85, 80, 75, 네. 70 이렇게 돼 있네요. 예. 사각형으로 네. 그렇죠. 펴놓으셨죠? 투자할 네. 때는 90, 8585, 80, 7570 요렇게 좀 부르고 있고 마지막 KI는 키라고 부를 수 있는데 네. 키라고 안 하고 낙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낙인은 일종의 마지노선과 비슷한 성격이 있는데 네.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표기하는 이유는 이 기초자산의 수치가 저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코스피 200 지수는 340포인트, S&P 500은 5,700, 유로스톡스 50은 5,300 이렇게 다 각각의 수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작 시점에 이 세 개의 기초자산을 백분율화시켜서 기준을 통일한 이후 이 기초자산들의 가격이 오르는지 내리는지를 지켜보게 되는 겁니다. 지수를 다시 지수화시키는 거죠. 이 기초지수들이 ELS 판매가 딱 끝나고 나면 세 개 다 100%로 출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항해를 시작하는 거죠. 오르면 110, 120% 이렇게 오르는 거고 떨어지면 90, 80 이렇게 되겠죠. 네. 일반적으로 기초자산의 수가 많을수록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이 더 어렵기 때문에 위험도나 그거에 상응하는 기대 수익률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작일에 100 기준으로 해서 네. 올라가면 지수가 그 시작일 기준으로 올랐으면 100 이상이 예. 표시가 되겠죠. 맞습니다.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내려가면 뭐 90, 80 그러네요. 이렇게. 어. 네. 그렇습니다. 아, 일단 상품 구조는 이해를 했는데 예. 수익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가 너무 궁금해지거든요. 예. 네. 다음 그것도 장표로 잠깐. 한번 네. 설명을 드릴게요. 예. ELS에는 3년이란 만기가 있지만 만기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조기 상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수익을 빨리 결정짓고 상품이 종료되도록 6개월마다 평가를 받게 되는데 평가일마다 조기 상환을 위해 부여된 조건으로 조기 상환 베리어라고 부릅니다. 조금 전 숫자 6자리 숫자 뒤에는 퍼센트라는 단위가 생략돼 있다 보시면 되고 앞에서부터 6개월째, 1년째, 1년 반째, 2년째, 2년 반째, 3년째 이렇게 각 시점의 수익을 보고 끝을 내려면 그때마다 충족을 해야 하는 조기상환 수치가 나열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개월째 첫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기초자산 3가지 다 처음에 내가 가입할 때보다 조금 떨어지긴 했어도 90% 이상이라면 투자자들은 수익을 받으면서 이 ELS는 6개월째 종료가 되게 됩니다. 연 7%를 주기로 했는데 6개월 만에 끝났으니까 절대금리 3.5%를 받으면서 상환이 되어버립니다. 원금과 이자를 다 받으면서 그 돈으로 다음 회차 ELS를 알아보면 되겠죠. 근데 만약에 6개월째 되는 그날에 유로스톡스와 코스피는 90을 넘었는데 S&P 500이 89였다. 그러면 네. 하나가 조건인 90%를 맞아요. 넘지 네. 못했죠. 그러면 수익을 주지 않고 넘어갑니다. 수년된다, 2년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다시 6개월 뒤를 기약하게 되는 거죠. 네. 이제 또 6개월이 지나서 1년째가 되는 날이 왔습니다. 그럼 이 두 번째 숫자가 85죠. 이때 세 개의 지수를 이제는 85%가 넘는지 넘지 않는지를 체크하게 됩니다. 그때 만약 셋 다 85를 넘는다면 수익 받으면서 이 ELS는 종료가 됩니다. 조기 상환되는 거죠. 1년 채웠으니까 7% 이자 받으면서 끝납니다. 만약 이런 식으로 6개월마다 계속 평가를 하는데 하필 그날 한 지수라도 충족을 못해서 상환 기일이 계속 길어지면
6개월, 1년, 1년 반, 최장 3년까지 질질 끌고 갈 수도 있는 겁니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달성해야 하는 이 조기상한 배리어가 낮아지면서 조건이 계단식으로 완화된다 해서 이런 구조를 가진 상품을 스텝다운 ELS라 부르고 있습니다. 아, 계단식이기 때문에 스텝다운 ELS. 예. 3년까지잖아요. 예. 그럼 그 이후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네. 3년이 지난 네네. 시점에 네. 이 6개 숫자를 다 배리어를 충족하면 당연히 상한을 받습니다. 어. 근데 만약 이마저도 지키지 못했다. 그럼 정말 돈을 잃고 끝날 것 같죠. 그러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 상품의 묘미라고도 할 수 있는 게 음. 패자부활전 같은 반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최종적으로 3년 되는 시점에 손실을 볼 것인가 아닌가는 이 KI라 표기된 낙인과 상관이 있습니다.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구간에 똑똑 노크하고 들어왔다고 해서 네. 낙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노크인. 예, 낙인. 노크인입니다. 네. 예. 여기 보면 조기상한 배리어 6개 숫자 바로 다임 40이라 적혀 있고 네. 기초 자산 모두 40을 터치하지 않았다면 음. 앞단의 6개 조건을 다 충족하지 못했어도 손실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LS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내 성과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단 하나의 숫자를 꼽으라면 바로 이 낙인입니다. 오. 3개의 지수 중에 하나라도 이 낙인 40% 아래로 떨어지는 순간 그 주가가 하락한 만큼 평가 손실이 발생합니다. 앞의 숫자 6개가 조기 상한과 연결되어 있다면 결정적으로 만기일에 손실이 나느냐 나지 않느냐는 이 낙인 40 요거 하나입니다. 이 숫자를 터치하느냐 하지 못하느냐로 손실 여부가 판가름 날 수 있는 것입니다. 저 상품 구조 번호가 굉장히 좀 중요하네요. 숫자들이. 그렇습니다. 네. 낙인, 노크인이라고 하는데 예. 이게 낙인이래 버리니까 막 그쵸? 낙인 찍힌 것 같고 노크인이 그런 더 느낌이에요. 와닿죠. 좀, 예. 네. 낙인, 그러니까 노크인, 음. 똑똑 이런 겁니다. 그러면 만기 전에 저 낙인 예. 40을 이미 찍었어요. 그렇죠. 네. 그럼 손실이에요? 참 이 상품이 재미있는 게 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아, 그래 약간 게임 같아요. 있어요. 그렇죠. 요 장표를 다시 네. 보시면은 볼게요. 네. 이 만기 전에 낙인이 되어버린 상태에서는 반드시 모든 기초 자산이 이 어느 시점의 배리어 허들을 넘어야만 그때 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낙인 40%를 터치해서 엄청난 손실이 발생했어도 네. 생각보다 빨리 지수가 살아나서 여기 보이는 6번째 배리어인 70의 허들을 만기일에 충족하게 되면 낙인 40%를 터치했다 하더라도 그걸 없던 일로 해주고 아. 다시 연 7% 이자를 받으면서 수익 상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지수 하나가 만약에 마이너스 60%까지 하락을 했다가 생각보다 빨리 살아나서 네. 조기 상환 평가의 5번째 혹은 6번째 배리어 마지막 조건에서 기초 자산 3개가 다 충족을 하게 된다면 엄청난 손실을 볼 뻔하다가 큰 수익을 보면서 끝나게 됩니다. 내가 투자한 ELS가 사경을 헤매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경우입니다. 네. 그런데 만일 이 만기일 배리어가 70을 넘지 못하고 네. 하나가 69에 멈추었다. 음. 그럼 기초 자산이 하락한 만큼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허들로 인해서 또 지옥과 천당을 오갈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경우들이 이게 사실 조기상환 이 기회들이 사실 이제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네. 끝까지 이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기회를 한 번 더 주고 네. 뭐 이게 재밌다고 표현하셨는데 이제 또 주고 네. 뭐 이제 있는 거잖아요. 아. 이렇게 가는 우리 네. 입장에선 처음에 하기 전에 네. 이럴 확률이 얼마나 그렇죠. 되는 거야. 네. 조기 상환 받는 거는 일반적인 거고 그렇죠. 끝까지 가는 게 좀 네. 이례적인 건가? 아니면 그렇게 될 확률도 좀 높은 건가? 이게 가장 좀 관심사일 것 같아서. 예. 네. ELS를 투자했다가 이렇게 조기상을 못 받은 케이스도 많지는 않았지만 낙인을 터치하고도 살아난 경우를 저도 보긴 봤습니다. 네. 정말 잘 없는 경우이지만 제 지인 중에 테슬라 기초자산의 ELS에 투자했다가 이런 케이스를 경험한 분도 있었습니다. 그분이 돈을 잃을 뻔하다가 회생해서 테슬라 주가가 확 살아나면서 수익금을 만기일 때 받았을 때는 테슬라 주주보다 한 20배는 기뻐하셨습니다. 이렇게 ELS가 불행을 또 큰 기쁨으로 바꿔줄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는 것은 좋습니다. 그래요. 과장님께서 이제 차분하게 말씀해 주시면서 네.
뭔가 천당과 지옥 이런 얘기 표정 하나 그리고 이렇게 차분하게 해주시니까 네. 네, 쏙쏙 어쨌든 좋습니다. 와 닿았습니다. 네. 그래요. ELS 이야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사실 ELS에 대해서는 뭐 해보신 분들도 있고 지금 나 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워낙 소문만 들어서 아유 위험한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혹은 이슈로 많이 접했어요. 그렇죠. 이거 위험한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음. 궁금증이 있으실 수도 있으니까 자유롭게 좀 네,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여쭤보는 시간도 시간 남으면 네.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잠시 광고도 볼까요? 광고 타임. 멋있다. 부러운가? 14만 1211번의 스윙과 68개월 27일의 투자로 만들어진 자세다. 나의 테니스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와, 멋있다. 부러운가? 기본기 연습과 스트로크 훈련에 1532시간을 투자해 갖게 된 리듬이다. 나의 드럼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네, 아침엔 투자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은 ELS 자세하게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ELS 구조에 대해서는 뭐 짧은 시간이지만 과장님께서 그렇죠. 잘 설명을 설명을 해주셨어요. 네, 네. 해주셨고 이제는 우리가 사례를 좀 들어보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요. 이 부분 이제 부부장님께 부탁드려 네. 보고자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 그럼요. 네. 네. 구체적인 사례 한번 그러면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재무 씨 궁금한 거 없어요? 일단은 사례부터 살펴주시고요. 네. 제가 궁금한 거는 계속 공격형 질문으로 그럴까요?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혹시 하나 네. 제시해 주실 만한 게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그 앞에서 과장님이 설명해 주셨던 네. 스텝다운 ELS 아마 잘 설명 들으셨을 텐데요. 네. 아무래도 구조화된 상품이다 보니까 어떤 상황에서 수익인지 손실인지 직관적으로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텝다운 ELS의 손익은 언제 수익이 되는지 손실이 되는지를 4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좀 다시 한번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장표를 한번 보시면요. 네. 그 케이스 첫 번째입니다. 여기서 보셔야 될 거는 일단은 그 앞에랑 그 그래프가 조금 다르잖아요. 위쪽에 있는 점선 90, 85, 85, 80, 75, 70 요게 앞에서 설명드렸던 상환 배리어입니다. 그 숫자. 네, 우리가 숫자죠. 살펴봤던. 네. 6개의 숫자. 네. 이 숫자를 의미하는 거고 이거는 이 위에 있으면 투자자한테 좋은 겁니다. 그리고 이 아래 빨간색으로 두껍게 길게 그 그어져 있는 KI40이라고 적힌 게 있잖아요. 네. 이거는 이제 낙인 배리어를 의미하는데 이 밑으로 떨어지면은 투자자한테 불리한 거죠. 그래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 6개의 숫자를 좀 기억을 하고 다시 한번 좀 보면은요. 첫 번째 케이스는 가장 이제 흔한 케이스인데 우리가 주가 지수를 100으로 놓고 시작을 했잖아요. 네. 평가를 6번을 하게 됩니다. 6개월 단위로 3년 만기니까. 그러면은 첫 번째 조기 상환 평가일이 도래를 했어요. 6개월째. 근데 안타깝게도 조기 상환 배리어는 90인데 주가가 한 30% 정도 빠진 거죠. 네. 이런 경우에는 다음 조기 상환 평가일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네, 그래서 또 이제 6개월 동안 기다리면서 주가를 관찰을 했는데 주가가 한 93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조기 상환 평가 그 배리어가 85잖아요. 네. 85 위에 있으니까 이 케이스에는 조기 상환이 됩니다. 그렇죠. 가능하겠네요. 네. 그리고 첫 번째 케이스는 낙인을 터치하지 않고 조기 상환 배리어 위에서 끝난 경우. 근데 네. 1차가 아니라 2차까지는 2차에서. 기다렸다가. 뭐 1차여도 1차 사실은 1차에 상환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아. 1차에 상환돼도 되고 1차여도 되고 2차, 3차, 4차, 5차 다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보여주신 사례는 2차예요. 2차에서. 네. 네. 제가 이제 이걸 보여드린 거는 이제 조기 상환이 됐다라고 하면 저희 그 ELS에서 약정된 수익률이 있잖아요. 네. 약속한 수익률. 그게 연 7%였거든요. 이 네. 케이스에서. 그러면 1년에 연 7% 수익률과 원금이 이때 상환이 되게 됩니다. 네. 네네. 그리고 금방 이제 아나운서님께서 말씀을 네. 하신 그 부분 있잖아요. 네. 사실 조기 상환은 1차 때 가장 많이 됩니다. 아. 1차 때. 네. 어느 정도 그 확률로 조기 상환이 될 거라고 혹시 보실까요?
거의라고 말씀하신 거 반절 보면 이상이겠네. 한 70%. 네, 맞습니다. 아, 정확하십니다. 진짜? 정확합니다. 그 예. ELS 전문가신데요. 이거는 생각을 해보면 네. 아주 단순한 원리예요. 주식시장은 상승하거나 횡보하거나 하락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 확률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라고 할 때 하락하지만 않으면 그러면 확률상 3분의 2의 확률로 1차의 조기 상환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1차 조기 상환이 보통 70% 네. 이상 나오는 거죠. 음. 네. 그러면 두 번째 네. 케이스로 다시 한번 넘어가 좋아요. 볼게요. 네. 두 번째 케이스는 첫 번째 케이스와 마찬가지로 낙인 배리어를 터치하지 않고 그렇죠. 이제 주가가 그랬는데 아쉬운 거는 주가가 조기 상환 배리어 위로 올라가지도 못하고 만기까지 간 케이스입니다. 예, 이 경우에는 3년째 그러니까 36개월이 지난 시점에 그 만기 상환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연 7% 수익을 드리기로 했잖아요. 네. 이 3년치의 수익을 한꺼번에 드립니다. 그래서 원금과 21%의 그 수익이 한 번에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면 부장님 죄송한데 요게 이제 이해는 되는데 네. 예를 들면 1차 상환 됐는데 기준에 못 닿았어요. 그럼 이제 2차 조기 상환 기간까지 이제 가는 기다려야죠.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 2차 상환 기간까지 가기 전에 중간에 회복을 좀 위까지 해버렸네. 그래도 기간까지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 케이스는 네. 바로 앞에 어. 조기 상환이 되는 케이스입니다. 아, 예. 그러니까 1차든 2차든 3차든 이 조기 상환 배리어가 점점 낮아지고 있잖아요. 그쵸. 만기 가기 전에 한 번이라도 올라가면 올라가면 네, 그 시점에 평가일 기준입니다. 음. 그 시점에서는 할 조기 수 상환이 있다. 됩니다. 아, 근데 그렇군요. 방금 보여주신 오. 장표에서는 조기 상환 케이스는 아닌 거잖아요. 이 상황은 끝까지. 만기 상환 케이스. 만기 상환 그렇죠. 케이스죠. 만기 상환 케이스인데 이 낙인 배리어 사공을 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수익 상환이 되는 거죠. 네. 이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게 네. ELS의 저는 좀 그 단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액 그 자산가 분들도 많이 투자를 하시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경우에 ELS에 1억을 투자했다면 2,100만 원의 수익이 한꺼번에 발생을 해요. 근데 참고로 ELS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배당 수익으로 잡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자 수익과 합산해서 2천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만기 상환이 되는 게 기쁘긴 한데 네. 이제 이런 세금 문제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하셔서 분산 투자를 하시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래요. 지금까지 케이스는 부장님 일단은 KI 40을 찍지 않았습니다. 네. 낙인. 찍는 사례도 한번 보여주시죠. 그렇죠. 네. 이 나머지 두 가지 케이스가 이제 낙인을 찍었을 때 음.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건데요. 세 번째 케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주가가 이제 100에서 시작을 해서 한 70% 정도 하락을 한 거예요. 꿈틀꿈틀 하락을 해가지고 낙인 배리어 밑으로 30이나 40% 수준이겠죠. 이렇게 하락을 해서 낙인을 터치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다행히 주가가 회복이 빠른 거예요. 음. 그래서 5차 조기 상환 30개월 되는 시점에 주가가 한 80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좀 드릴게요. 네. 네. 이 경우에는 수익 상환이 될까요? 손실 상환이 될까요? 이거는 이제 헷갈리는 게 낙인을 일단 찍었잖아요. 일단 찍었습니다. 어. 그렇지만 75를 또 넘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저는 수익으로 갑니다. 이거 수익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마음고생을 했잖아요, 지금. 네. 그렇죠. 네. 근데 이 케이스를 네. 좀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긴 하는데요. 네.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수익 상환이 됩니다. 낙인을 예, 한번 낙인을 찍고 올라서. 터치했지만 그 수익 상환, 조기 상환을 해주는 그 배리어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 낙인이 사라지고 수익 상환이 되는 거죠. 이런 케이스에서 이제 5년 차, 그러니까 5차니까 이제 30개월치의 이자, 30개월치면 이제 17.5%고요. 네. 원금과 함께 상환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17.5%. 네. 7%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죠. 네. 예, 연 7% 기준으로 네. 했을 때 2년 반치 이자와 네. 원금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근데 사실 이렇게 70%까지 하락을 했다가 네. 다시 저 75% 그러니까 그 수익 상환 배려로 올라가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생각을 해보면 주가가 거의 더블 정도 올라야 그러네. 가능한 수치입니다. 네. 근데 이런 케이스가 아예 없지 않은 게 이게 테슬라 같이 이렇게 변동성이 큰 주식들은 맞아요. 낙인을 터치하고 또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지만 이제 이런 케이스는 어찌됐건 수익으로 끝난다. 네. 뭐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마지막 케이스입니다. 네. 야, 이게 네, 속상하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데요. 네. 주가가 쭉 빠져서 낙인 배리어 밑으로 내려왔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만기까지 조기 상환 배리어를 위로 올라가지 못한 그렇죠. 겁니다. 지금 6차 만기 상환 요 시점인데요. 요 상황에서는 주가가 40%하고 70% 사이에서 끝났어요. 네. 근데 요랬을 때 요 경우에 안타깝게도 손실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건 손실이에요? 네, 그렇죠. 아하. 네 가지 케이스 중에 이제 네 번째 케이스만 이제 손실로 그 마무리가 되는 거죠. 네. 참 지금 이건 마음이 네. 아프다. 마지막 저분은 케이스는. 아니 지금 그러니까. 사례인데도 제가 네, 지금 네, 저기 네. 근데 마음이 이제- 많이 가 네, 있어요 네. 지금. 이따가 또 확률을 또 말씀을 드릴 음. 건데요. 이 조기 상환, 그러니까 지수 인덱스형 스텝다운 ELS고 기초자산이 지수일 경우에 네 번째 케이스로 끝나는 확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네. 요건 한 1% 정도, 이래서 많으면 한 2, 3% 정도인데 요거는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뒤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군요. 네. 자, 이제 정리를 해보면 네. 장표를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네, 이 네 가지 케이스를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숫자는 두 개예요. 네. 그 조건에 보면은 낙인 40 우리가 손실로 끝나게 되는 어떤 조건인 거죠.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숫자 6개인데 이거는 우리가 수익으로 끝날 그 확률이 높은 그런 배리어입니다. 그 중에서도 마지막에 있는 이 70 우리 마지막 케이스에서 40과 74에서 끝나면서 우리가 손실 상황이 됐잖아요. 그렇죠. 이 70을 넘었으면 또 수익 상황이 될 거잖아요. 맞아. 그래서 이제 마지막 배리어 이 70에서 위면은 수익, 아래면 손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마지막 케이스는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일이 뭐 1%, 3%도 있다는 네. 거니까 요거까지는 당연히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뒤에서 또 확률적으로 또 설명을 해 주신다고 부장님, 합니다. 제가 네. 궁금한 게 네. 이게 네. 사실 원금을 잃을 수 있다라는 게 위험하다의 어떤 가장 큰 상징일 것 같은데 그렇죠. 원금을 어느 정도 잃을 수 있는 거예요? 저 낙인 숫자에 비례해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네. 드려야겠는데요. 음. 아까 앞에 장표를 한 번만 더 네. 돌아가 네. 보겠습니다. 이 경우에 이 주가가 여기서 보시면은 한 60 정도에 끝났잖아요. 그러면은 100에서 60으로 내려왔으니까 40만큼 손실이 난 겁니다. 네. 마이너스 40%. 그러면은 내 손실도 ELS 투자자도 마이너스 40%의 손실로 끝나게 돼요. 아, 저걸 100으로 봤을 때? 그렇죠. 알겠습니다. 여기서는 손실이 발생을 했을 때는 주식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주식이 40% 하락했으면 40% 손실인 거잖아요. 음. ELS도 기초자산이 40% 하락을 했으면 40% 손실로 귀결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ELS 시장 동향은 어떤지 좀 알려주세요. 최근 많이 하세요. 투자자들. 예. 네. 사실 이걸 안 짚고 넘어갈 수는 없는데요. 그 ELS 시장이 작년 한 1월 정도였죠. 홍콩 H 지수 ELS가 맞아요. 네. 손실로 이제 만기 상환이 맞습니다. 되는 바람에 네. 시장이 좀 많이 죽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규제 당국에서도 은행에서는 ELS를 못 팔도록 좀 규제를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ELS 발행량은 줄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ELS를 하시는 분들은 계속 ELS를 하시거든요. 이분들이 증권사로 좀 이동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증권사의 리테일 중심으로 계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또 저희가 좋은 타이밍이다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시장에서 금리가 빠지고 있잖아요. 근데 주식도 빠지고 있습니다. 즉 채권에 투자하기도 좀 어렵고 주식에 투자하기도 좀 어려운 이런 상황인데 지금 상황이. 네. 근데 반대로 ELS는 쿠폰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채권 쪽에서도 자금이 많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상장사, 우리가 다 이름을 대면 알만한 상장사의 법인들도 지금 네. 3호로 ELS 쪽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확정금리를 주기 때문에 채권과 유사한 성격이고, 이분들은 이제 주가가 뭐 50% 이하로 떨어지지만 않으면 이 약정된 수익을 받기 때문에 채권의 일부를 약간 고금리를 쫓아서 ELS 쪽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주식을 하시던 분들도 이게 주식이 어찌됐건 올라야 수익인 거잖아요. 그렇죠. 횡보하거나 하락하면 재미가 없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주식에 투자하는 게 유리하냐, 아니면은 ELS에 투자하는 게, 예를 들어 테슬라를 기초자산 ELS에 네네. 투자하는 게 유리하냐라고 따져봤을 때 ELS를 일부 편입하는 게 또 괜찮겠다. 그러니까 ELS만 100% 하는 게 아니라
테슬라 주식과 테슬라를 기초자산 ELS 같이 했을 때 괜찮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쪽, 채권 쪽에서 지금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발행량이. 참고로 수치로 말씀드리면 네. 작년에 그 NH투자증권이 1.3조 원 정도의 ELS를 발행을 했거든요. 근데 저희 회사가 1분기에만 지금 4,500억 정도 발행을 했습니다. 단순 계산을 해보면 이제 4배만 해봐도 한 1.7조 원. 그러니까 그만큼 작년보다 수요가 좀 많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ELS 쿠폰이 올라가고 있다 표현해 주셨잖아요. 수익률인 수익률이 거죠? 올라가고 네, 있다. 이게 이제 수익률이라고 표현하는 게 정확하신데요. 네. 근데 우리가 부르기 편하게 쿠폰이라고도 많이 쿠폰. 부릅니다. 이자, 음. 쿠폰 이렇게 얘기를 많이 이자가 하시죠. 올라가고 있다. 부장님 아마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은 다 이해를 하셨겠지만 저는 수준이 좀 낮기 때문에 제 설명이 주식 부족했나 시장과 봅니다. 좀 연계가 돼 있다고 하는데 주식 시장이 안 좋은데 수익률은 올라간다. 이게 약간 전 모순적이다라고 생각은 되거든요. 네네. 이 부분을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인데 네, 맞아요. 네. 한 번 더 노력을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장표를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ELS의 어떤 수익률, 쿠폰이라는 개념은 결국은 채권에 주는 이자와 같은 거잖아요. 근데 채권은 시장 금리가 떨어지면 기준금리라든가 시장 금리가 떨어지면 다 같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채권이 수익률이 높다라고 했을 때 그 금리 하락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ELS가 이 쿠폰을 주는 원천이 이자가 아니에요. 사실은. 네. 그러면은 이 부분이 좀 이해하기 어려우실 네네네. 텐데 ELS는 주가 연계 증권이잖아요. 그쵸, 네. 주가 결국 연계. 주식 시장에서 이 변동성 트레이딩, 델타 트레이딩이라는 게 있는데 요걸 통해서 돈을 조금 모아서 네. 이거를 쿠폰으로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 ELS의 쿠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한 5가지 정도를 좀 말씀드려 볼게요. 네. 이게 100%다 이해를 하실 필요는 없는데 네. 그래도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초자산의 수인데 우리가 기초자산이 하나인 ELS가 있고 2개, 3개인 ELS가 있잖아요. 그럼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그 리스크를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이 낙인 배리어를 한 과목이 칠 가능성이 높은지 3개가 칠 가능성이 높은지 이거는 이런 거예요. 국영수 3과목이 있는데 나는 영어만 50점 이상이면 돼. 네. 이런 부분과 국영수 다 50점 이상이어야 돼. 어떤 게 더 어렵나요? 세 개 다 하는 게 그렇죠. 어렵죠. 네. 그래서 ELS는 기초자산의 수가 많아지면은 아무래도 투자자한테 불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보상으로 그 쿠폰을 더 높게 줘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금 그래도 이해를 다 하실 것 같아요. 네네네네. 자, 두 번째는 조금 더 어려운데요. 이제 상관관계라는 게 있거든요. 네. 이 3과목이 있잖아요. 국영수. 이 국영수가 누군가는 사실 그 수학을 잘하고 누군가는 영어를 잘하고 국어를 그렇죠. 잘하잖아요. 근데 이 3과목을 갖다가 시험을 봤을 때 같이 점수가 올라가거나 같이 내려가는 경우보다는 이게 서로 따로 놀 때 이번에 수학 공부를 많이 했더니 수학 점수는 올라가는데 영어 점수 떨어졌어. 맞아.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 따로 논다. 네. 이게 상관관계가 상관관계. 낮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기초자산 상관관계가 낮으면 또 투자자한테 불리합니다. 네. 네,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까 또 쿠폰을 높게 줘요. 그리고 변동성은 이제 마지막에 설명을 드릴 거고 상환 배리어 가격이라는 게 있어요. 네. 우리가 이제 수익, 우리가 조기 상환을 해준 아까 그 조건 위에 있는 네. 6개가 있었잖아요. 얘네가 높으면 조기 상환이 잘 안 될 거잖아요. 그럼 투자자한테 불리하고 낮으면 투자자한테 유리합니다. 그래서 상환 배리어가 높으면 투자자한테 또 높은 수익률을 줘야 돼요. 쿠폰이 높아집니다. 만기도 같은 거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핵심은 변동성이에요. 네. 변동성은 위아래로 얼마나 많이 출렁거리느냐를 의미를 하는데 그렇죠. 이게 적게 출렁거리면 아무래도 낙인을 칠 가능성이 낮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변동성이 작으면 쿠폰이 낮아지고 네. 변동성이 커진다 이러면은 쿠폰 수익이 높아집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미국 주식시장부터 해서 한국 주식시장까지 전반적으로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이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럼 ELS에서 수익률을 주는 쿠폰을 줄 수 있는 원천은 더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채권 수익률은 낮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ELS의 수익률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변동성이 좀 커지니까 주는 수익률 쿠폰이 네. 높아진다. 맞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채권이란 단어를 사실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 좀 네네. 익숙하실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 ELS 관심을 갖는다. 그럼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ELS를 왜 할까? 이유가 뭘까요? ELS, 네. 네.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기존의 예금이나 네. 예금금리나 채권금리보다 더 높은 그쵸. 쿠폰을 주기 때문에 투자를 하시는 거고요. 네. 그럼 주식 쪽에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두 가지 이유로 좀 정리가 될 것 같아요. 네. 첫째는 주식 시장이 지금 당분간 힘들 것 같다. 음. 그러니까 오르기 좀 힘들 것 같다. 아무래도 투자 심리가 많이 안 좋아지고 있고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으니 지금 주식에 투자하기에는 좀 좋은 타이밍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전망에 기반해서 의사결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러면 6개월이나 1년 정도는 그 종목형 ELS로 한번 투자를 해봐도 괜찮겠다. 네. 이런 전망에 따라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거는 제 경험에 의한 건데 네. 주식만 투자하는 것보다 ELS를 같이 투자했을 때 포트폴리오 효과가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테슬라 주주긴 한데 이 테슬라는 워낙 변동성이 크잖아요. 네. 두 배도 갔다가 반토막도 났다가 근데 절반 정도를 테슬라 주식을 사고 절반 정도를 ELS를 사게 되면 이게 그 종목형 ELS는 낙인이 아까 지수형처럼 뭐 40, 50이 아니라 20, 25, 30이거든요. 굉장히 낮게 설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70, 뭐 80%만 떨어지지 않으면 연 15% 혹은 20%의 수익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주식시장이 빠질 때도 이 ELS, 종목형 ELS의 쿠폰 수익률을 일부 만회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반대로 이제 올라갔을 때는 좀 아쉬울 수도 있는데 이게 서로 상관관계가 약간 낮기 때문에 아하. 서로 보완을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물론 첫 번째 시장 전망이 더 크겠지만 저는 이제 두 번째 이런 효과도 있다. 좀 이렇게 포트 말씀을 드리고 개념. 싶어요. 분산 개념. 그렇죠. 아, 그런 것도 있다. 이게 ELS는 네. 그 종목형 ELS는 쿠폰이 되게 세요. 10에서 15% 높은 건 20% 넘는 것도 있습니다. 네. 근데 요거를 그 따복따복 챙겨간다라고 하면 장기 투자할 때 꽤 높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활용을 하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 좀 보고 있습니다. 개별 종목 투자의 약간 오. 해지 역할? 그러니까요. 이렇게. 네. 사실 ELS가 좀 생소한 분들도 많으실 그렇죠. 텐데 오늘 설명을 들어보니까 야 ELS도 어려운데 이게 상품군도 굉장히 다양하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부장님 그 많은 상품들 중에 나에게 맞는 상품을 어떻게 좀 골라야 될까요? 네, 사실은 이제 이 부분이 실전에 들어갔을 때 좀 가장 어려운 그렇죠. 상황인데요. 이 부분도 제가 실제 사례를 두 개를 비교하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난주에 저희 그 NH투자증권에서 팔았던 상품인데요. 아까 앞서서 설명드렸던 인덱스형 기초자산은 인덱스고 기초자산은 코스피 200, S&P 500, 유로스탁스 50으로 동일합니다. 네. 그런데 보시면 낙인도 동일해요. 45고 네. 그 앞에 있는 상한 베리어 85, 85, 80, 80, 75, 70 그리고 오른쪽 거는 8080, 7575, 70, 65 네. 요 부분만 다릅니다. 음. 오른쪽이 5씩 낮죠. 네. 그러면 아무래도 오른쪽이 조기 상한될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음. 그러다 보니까 수익률도 왼쪽은 연 6.5%, 오른쪽은 연 다르네요. 5.6%입니다. 자, 여기서 저는 ELS를 처음 투자해 보신 분이라고 하면은 오른쪽 거를 추천을 드려요. 아무래도 더 안정적인 네. 그런 상품에 투자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보시면 똑같은 스텝다운이라도 기초자산이 지수인 거, 종목보다 지수, 그 중에서도 선진국 지수로 구성되어 있는 거가 조금 더 안정성이 좋고요. 낙인 베리어는 낮을수록 좋습니다. 근데 지수형이 보통 40, 45, 50 정도니까 그중 제일 낮은 걸 고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상한 베리어도 비교 대상이 있다라고 하면 낮은 걸 고르시는 게 좋다라고 전 생각을 해요. 네. 그래도 이제 지금 채권 예금 이자가 3%가 안 되는 상황에서 연 5.6%가 나오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해도 은행 예금의 2배 정도가 되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서 제가 하나 좀 질문을 드릴게요. 네. 이 상품이 원금 손실이 발생한 적이 있을까요? 혹은 했다면 언제 발생을 했을까요? 했으니까 두 번째 질문 맞습니다. 한 적이 있으니까. 아, 질문의 요지를 그러니까. 파악해버립니다. 예. 대단하십니다. 이제 완전 전문가신데요. 네. 네. 이거는 투자할 때 ELS 상품은 그 투자 설명서라는 게 있어요. 투자 설명서에 보시면 이 상품이 언제 손실이 발생했는지, 손실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얼마나 발생했는지가 모의 투자로 다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장표도 하나 좀 준비를 네. 했는데요. 요건 앞서 보여드린 두 개의 이제 ELS인데 그 투자 설명서를 쭉 넘기다 보시면은 이런 표가 나와요.
위에 있는 거는 기초자산 3개의 어떤 주가 흐름이고요. 그다음에 파란색 옆으로 기어 있는 선은 이게 수익률입니다. 네, 이게 20년치가 나와요. 네. 20년 동안 이 상품에 매일 투자를 했다면 손실 구간에 걸린 게 얼마나 될까?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게 좀 숫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설명으로 해주세요. 설명으로 드릴까요? 네. 아까 말씀 네. 조기 상환 그 1차 조기 상환이 많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1차 조기 상환 확률이 왼쪽은 88%이고요. 8% 정도. 네. 그리고 2차, 3차, 4차, 5차 조기 상환까지 하면은 이게 한 89% 정도? 아니, 98% 정도가 나옵니다. 네. 거의 1차에서 뭐 88%. 거의 네, 하시네. 그렇죠. 네. 거의 1차에서 아. 조기 상환이 되고 네. 그다음에 수익 상환으로 끝나는 경우도 99%예요. 손실 상환이 발생한 케이스는 저기 마이너스 40에서 만 30% 끝난 46개의 케이스가 있잖아요. 이때가 네. 금융위기 때입니다. 금융위기 고점에 들어갔을 때 요 케이스에서 46일 동안 손실 구간에 걸렸고 이때는 총 4,758건 중에서 46건이니까 한 1%가 좀 안 되는 좀 안 되네요. 이런 경우에 손실이 발생을 네. 했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한 10년, 15년 동안 손실이 발생한 적이 없는 거죠. 예. 오른쪽도 마찬가지예요. 네. 오른쪽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1차에서는 뭐 93%고 이때는 조기상환 배리어가 더 낮았기 때문에 실제로 2번 그 4,758일 중에 딱 2건 정말 고점에 들어간 2건만 손실 상환이 됐습니다. 네. 이 정도의 확률을 좀 보시면 야. 그래도 감이 잡히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ELS 중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네. 기초자산이 선진국 지수고 낙인이 낮고 조기상환 비례가 낮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 부분은 채권을 투자하시던 분들도 이 정도 확률이라면 한번 도전해 볼 수 있겠다라고 이제 투자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참 저렇게 숫자만 보고 데이터로만 보면은 수익이 날 확률이 좀 높은 것 같은데 약간 그 1차, 2차 넘어갈 때마다 도전을 해야 된다는 약간 겁이 네. 좀 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이게 세상에 공짜는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조금의 리스크는 져야 되는 거죠. 네. 아까 그 상품을 이제 비교를 해주실 네. 때 조금 이제 처음 해보신 분들은 조금이라도 안정적인 안정적인. 네. 약간 이자가 낮더라도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 걸 제시해 네. 주셨는데 약간 그러면은 난 조금 더 많이 주는 쪽을 선택하고 싶어. 네. 뭐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건 성향에 그렇죠. 따라서 달라지는 그래서 건가요? 이제 네.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네. 그러니까 처음 투자를 해보신다면 네. 가장 안정적인 거. 근데 해보셨다라고 하면 이 정도의 리스크는 좀 감당할 수 있어.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수형 중에서도 조금 수익 높은 거를. 그러니까 이건 시장을 봐야겠죠. 지금 고점이라고 판단을 하면 아무래도 안정적인 게 좋은데 그래도 시장이 좀 어느 정도 하락을 했고 여기서 설마 반토막 나겠어 정도 생각을 하신다면 그 오른쪽에 좀 안정적인 것보다는 왼쪽에 수익률 좀 높은 거를 좀 더 공격형으로. 고려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낙이는 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상품마다 달라요. 뭐 40, 45 그러니까요. 이렇게 있는데 이 상품이 네. 처음 출시될 때 네. 이 구조가 확정이 돼서 출시가 아. 돼요. 이 구조도 확정이 되고 수익률도 확정이 됩니다. 네. 근데 이 낙인은 아무래도 낙인이 낮아지면 그 손실 발생 가능성이 낮아지니까 수익률도 그렇죠. 낮아질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적절한 낙인과 적절한 수익률의 균형을 맞추게 돼요. 인덱스형 같은 경우는 그래서 40, 45, 50 정도에서 낙인이 형성이 되고요. 종목형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훨씬 낮게 터치하면 안 되잖아요. 투자자 그렇죠.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20, 25, 30 정도에서 낙인을 설정합니다. 음. 그렇게 설정을 해도 수익률이 15에서 20 정도 나오니까요. 해볼 만한 거죠. 네. 그래요. 그리고 또 이 상품에 대한 얘기 조금만 더 해보고 네, 싶은데 네. 종목형 ELS 기초자산으로 인기가 많은 거 뭐 테슬라 네. 얘기도 예로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테슬라 네. 주식이기도 하고 뭐 이런 거 조금만 더 예로 들어주실 게 있을까요? 이게 종목형 ELS는 주식 하시는 분들이 많이 해요. 그래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네. 그 우리나라에서 미국 주식 보유 상위 1위가 테슬라거든요. 그렇죠. 뭐 2위가 뭐 엔비디아, 애플, 팔란티어 이렇게 가고 있는데 ELS에 사용되는 기초 자산도 이런 종목이 많이 활용됩니다. 아무래도 주식 하셨던 분들이 잘 알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런 종목들로 구성했을 때 네. 수익률 잘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좀 많이 설정을 하고 있어요. 네. 요거는 제가 그냥 빠르게 예시만 하나 네. 보여드릴게요. 좋습니다. 왼쪽 거는 그냥 테슬라 기초자산이 하나입니다. 이 경우에 낙인 25로 설정이 돼 있고요. 수익률은 연 15%예요. 오른쪽 거는 테슬라하고 엔비디아 기초자산이 두 개입니다. 네. 근데 낙인은 이제 30 정도로 잡아놨고 이 경우에 연 22%입니다. 네. 이게 주식
그러니까 왼쪽 테슬라를 기준으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그러니까 주식과 ELS를 같이 포트폴리오로 가져간다고 했을 때 이 정도 수익률이라고 한다면 쌓아가잖아요. 제가 테슬라를 한 2, 3년 전에 투자를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수익률이 한 200 정도에 샀거든요. 네. $200 정도 샀는데 지금 한 20%, 25%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그동안 발행했던 테슬라를 기초자산한 ELS를 갖다가 제가 다 투자한다고 가정을 해보니까 이게 한 26% 정도 나오는 거예요. 오히려 높네요. 네. 네. 그러니까 물론 지금 이번에 빠지기 전에는 네. 주식 수익률이 훨씬 좋았겠지만 그냥 현재 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ELS 수익률이나 그 주식 수익률이나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포트폴리오가 좀 있을 것 같다. 좀 이런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ELS 소개를 드리면서도 사실 댓글창에 홍콩 이야기를 하시는 아무래도. 분들이 많았어요. 사실 네. 걱정하는 부분이 홍콩 H지수 사태가 작년에 뭐 은행권에서 정부에서도 규제에 나서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했는데 그 사태 이후로 좀 바뀐 게 있을까요? 네, 이 시장이 좀 자율 규제라든가 정부 규제들이 좀 많이 들어왔어요. 아무래도 그 ELS 사태가 있으면서 은행들에게는 이제 판매를 갖다 일단 중단을 시켰고요. 네, 뭐 거점에서만 판매를 맞습니다. 하겠다. 네. 아무래도 은행에 있는 고객님들은 예금에 네. 익숙하시다 보니까 이런 위험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많이 못하시고 투자한 케이스들이 있었던 네. 것 같습니다. 규제 측면에서 보면은 ELS는 지금 고난도 금융상품으로 좀 지정이 돼 있거든요. 네. 이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숙려 제도라든가 청약 확인 이런 안전장치들을 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규제들도 좀 들어와 있어서 아무래도 그 좀 더 안정적으로 그 운용을 할까 이거를 너무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투자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이런 규제들이 있고요. 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런 정부나 감독 당국의 규제보다 자율 규제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야 이제 우리 고객님들도 더 안전한 상품에 투자할 그렇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 지금 설명드린 스텝다운 ELS에서 변형된 상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보면 아까 조기상환 조건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똑같은 스텝다운 ELS인데 두 번째 조기상환 평가일에 한 번 더 조기상환이 될 수 있는 조건 하나 더 드려요. 아, 그래요? 예를 들어 이제 아까 8580이었잖아요. 네. 두 번째가 80이었는데 50 이상만 되면 조기상환을 해주겠다라는 조건을 서비스로 하나 들어갑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조기상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네, 이렇게 그렇죠. 이런 네. 상품들은 이제 가드형이라고 하고요. 네. 또 다른 상품 하나 설명을 드리면 이 손실 낙인을 터치를 하게 되면 손실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계속 그러니까 시작부터 끝까지 모니터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앞에 2년 반은 빼고 마지막 6개월만 낙인 배리어 밑으로 빠지지 않으면 그 수익 상환을 해줄게. 뭐 이런 상품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투자자한테 유리한 거죠. 이런 상품은 이 딜레이드 낙인을 뒤로 밀었다 해서 딜레이드 낙인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케이스 네 번째 그 낙인 밑으로 빠졌다가 위로 올라왔는데 만기 조이상환 배리어 70을 올라가지 못했잖아요. 네. 결국 50과 74도 끝났을 때 이게 너무 억울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세이프 존 ELS라고 해서 낙인 위로만 올라오면 요것도 수익 상환을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아무래도 투자자한테 조금의 하나라도 더 안전 장치를 마련해 드리는 이런 상품들이 계속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게임으로 보면은 이게 아이템이 계속 좀 많아지는 느낌이네요. 네. 자, 내 시간이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요. 오늘 자세한 말씀 감사드리고 네. 짧게 마지막 당부의 말씀만 남겨주시고 네. 오늘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 이제 ELS를 투자하실 때 아무래도 이 상품은 손실 발생 가능성이 낮다 하더라도 네. 고위험 상품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기초 자산이 뭔지 첫 번째 이제 지수형이 있고 종목형이 있는데 네. 아무래도 지수형이 더 안전하고 이런 기초 자산이 뭔지를 갖다 먼저 살펴보셔야 되고요. 네. ELS는 원금 보장이 안 된다. 그러니까요. 요거는 꼭 유념하셔야 됩니다. 네. 원금 보장을 원하시면은 ELB라는 상품도 네. 있어요. 그 ELB라는 상품 쪽으로 좀 살펴보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좋습니다. 세 번째는 ELS의 소득은 아까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배당 소득이에요. 네. 이 배당 소득이 한꺼번에 만기에 왔을 때 금융소득 종합 과세가 될 수 있으니 세금 문제도 조금 고려를 해서 분산 투자를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부사항까지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네. 두 분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NH투자증권 고진수 부부장님, NH투자증권 이혜리 과장님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LS 참 저는 생소한 친구였는데 오늘 그래도 오늘 많이, 좀 오. 제가 설명 듣고 친구들 사이에서는 제가 좀 아는 척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좀 겉핥기로 알다가 오늘 좀 자세하게 알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두 분 감사드리고 자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계속 올라가는데요. 어우, 그래도 좋다. 아까보다는 네. 상승폭 키워갑니다. 코스피 1.6%대 음. 코스닥 2.6%대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내일도 수익난 하루 되셨으면 좋겠고 네. 오늘도 마무리 잘하셨으면 좋겠고요. 내일 저희 10시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